우리가 집을 청소하고 오래되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리거나 재활용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끊임없이 자신을 청소하고 관리합니다. 자가포식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을 생각할 때 저는 몸속을 돌아다니는 작은 팩맨을 생각하곤 하는데요. 이 팩맨이 몸속을 돌아다니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모든 부분을 먹어치우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먹어 없앨수록 더 건강해지는 것을 상상하면 간헐적 단식도 기분 좋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흔히 단식을 통해서만 이 자가포식 과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알고들 계실 테지만 단식 외에도 자가포식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가포식이 정확히 뭔지, 자가포식은 정확히 우리에게 어떤 이점을 주는지, 그리고 자가포식 과정을 활성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 자가포식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먹는 것을 뜻하며 영어로는 오토파지라고 불립니다. 성인이 되면 대부분의 뇌세포나 심장 근육세포, 그리고 망막의 광수용체 세포 등은 거의 교체되지 않고 유지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신체 세포들은 지속적으로 새롭게 교체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교체 과정에서 오래되거나 손상된 세포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자가포식 메커니즘이 세포 내부의 손상된 부분이나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생명과 젊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2016년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는 이 과정의 메커니즘을 밝혀내고 그 중요성을 입증한 공로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세포 생물학자인 오스미 박사는 인간의 세포들이 어떻게 몸 안의 노폐물을 제거하는지를 수년 동안 연구했는데요. 오스미 박사가 밝힌 자가포식의 메커니즘을 쉽게 비유해보자면 세포 내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의 세포들은 마치 모든 것이 자동화된 공장처럼 오래되거나 고장난 부품을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필요하면 분해해서 재활용하죠. 결과적으로 이 품질 관리 시스템에 의해 몸은 건강하고 젊은 세포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가포식은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이점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자가포식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가포식 과정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의 이점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는 5가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만성질환의 위험 감소. 자가포식은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E형 당뇨병과 같은 대사 질환들은 비정상적인 단백질 축적이나 세포 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가포식을 통해 이러한 비정상적인 축적을 제거하고 세포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들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단백질 재활용 능력 강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단백질이 새로운 에너지와 자원으로 탈바꿈되는 자가포식의 업사이클링 과정은 특히 에너지가 부족할 때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연이 순환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필요한 자원을 스마트하게 재활용해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결과적으로 자가포식은 세포의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세포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병원균 감소와 신경세포 보호. 자가포식은 신체의 면역체계와 신경계 건강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는 병원균을 에너지원으로 전환시켜 면역체계의 부담을 줄여주고 그 결과 면역체계는 다른 중요한 작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세포 내 물질을 제거해 신경계를 보호합니다. 신경계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체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세포 내 물질이나 손상된 세포 구성 요소들이 쌓이면 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가포식은 이러한 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제거함으로써 신경계를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4. 뇌 기능 개선. 자가포식은 뇌 안에 쌓인 불필요한 단백질과 플라크를 제거함으로써 뇌의 건강을 개선합니다. 뇌의 플라크란 신경세포 사이에 끈적끈적하게 쌓이는 단백질 덩어리를 말하는데요. 이 플라크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뇌의 기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가포식을 통해 이러한 플라크를 제거하면 뇌가 더 잘 작동하게 되고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포식에 의한 뇌 기능 개선은 현재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런 초기 연구 결과들은 자가포식이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5. 암 예방 효과. 자가포식은 세포에 손상된 DNA와 돌연변이가 있는 세포를 제거함으로써 암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세포가 암세포로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긍정적인 이점을 가진 자가포식 과정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자가포식 과정을 즐겨보시죠.
자가포식을 활성화하고 최적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습관화해서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단식입니다. 단식은 자가포식을 활성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며 오스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몸이 칼로리 제한이나 굶주림과 같은 스트레스를 겪을 때 자가포식 현상이 최고조로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단식 상태에서 세포는 병원성 박테리아와 같은 쓰레기 세포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듭니다. 한마디로 세포 중 가장 기능이 떨어졌거나 심지어 해로운 부분들을 먼저 분해해서 에너지와 새로운 세포 생산을 위한 재료를 확보하는 것이죠. 또한 단식은 몸 안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산화질소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독소 제거와 원기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저는 거의 매일을 8시간 동안만 먹고 16시간 동안 단식을 합니다. 만약 저녁 8시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낮 12시부터 식사를 시작한다면 16시간을 금식한 게 되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과 저녁만 먹는다면 가장 쉬운 형태의 간헐적 단식이 되는 겁니다. 그 외 단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며 각자의 생활 방식과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하루 중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16시간 동안은 금식하는 16-8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14-10 시스템이 있습니다. 14-10 시스템은 하루 중 14시간 금식하고 10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방법으로 16-8 시스템에 비해 식사를 허용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단식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식사 시간을 많이 제한하는 24 시스템은 하루 중 20시간을 금식하고 4시간 동안만 식사를 합니다. 이 짧은 식사 시간에는 고칼로리 식사를 포함시켜야 하며 하루에 한 끼만 먹는 1일 1식도 이런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단식을 변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루나 36시간 동안 완전히 금식하거나 이틀 동안을 완전히 금식할 수 있습니다. 이틀 금식이 어렵다면 하루에 한 번 최대 500칼로리까지의 소량 식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완전 단식은 체내 독소 제거와 자가포식을 더욱 촉진할 수 있지만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식 과정에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며 단식을 마치고 부드럽게 다시 일상 식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먹는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천천히 일상적 식단으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까지 완전히 차단하는 건식 단식도 있지만 최대 일주일에 한 번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식을 해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 임산부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 저체중이거나 허약한 사람, 섭식 장애나 제1형 당뇨병을 포함한 기타 의학적 증상들을 가진 사람들은 무턱대고 단식을 시작해선 안 됩니다. 자가포식을 활성화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수면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간과하기 쉽지만 잠을 잘 때 우리 몸은 세포를 청소하고 새롭게 하는 자가포식을 활성화합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이 자가포식 과정을 최적화하며 불필요한 세포 내 물질을 제거하고 재활용하는 청소 시간이 시작되죠. 그리고 잠을 잘 때는 몸이 스스로를 청소할 최적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잠들기 몇 시간 전부터 음식을 제한하는 것은 단식과 숙면으로 자가포식을 활성화하는 최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가포식을 촉진하는 세 번째 방법은 좋은 지방을 많이 포함한 고지방 저탄수화물의 케토제닉 식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식단은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지방의 섭취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식단은 우리 몸을 케토시스 상태로 만들어 에너지를 위해 지방을 태우게 합니다. 케토시스 상태에서는 케톤체라고 불리는 분자들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이 케톤체가 자가포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탄수화물이 많은 식단은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이는 자가포식 과정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 몸은 자가포식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단을 따를 때는 영양분의 균형을 고려하고 건강한 지방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보카도나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 오일과 같은 식품들이 좋은 지방원이라 할 수 있죠. 케토제닉 식단은 자가포식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와 에너지 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죠. 자가포식을 활성화하는 네 번째 방법은 운동입니다. 자가포식은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운동을 할 때도 활성화됩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달리 운동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는 자가포식 과정을 활성화시키며 자가포식을 촉진할 수 있는 두 가지 운동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1분 동안 고강도로 운동한 후 강도를 줄이는 방식인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걷기나 달리기 등 다양한 운동 형태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한 번에 30분 동안 이러한 간격 운동을 할 경우 자가포식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저항훈련입니다. 요가나 자신의 몸무게를 이용한 운동처럼 간단한 형태의 저항훈련도 자가포식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30분 동안의 저항훈련은 자가포식을 최대 수준으로 자극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가포식 활성화는 단식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3주에 하루 정도는 완전 금식을 하면서 명상이나 산책을 하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배고픔은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걸 경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유 없이 웃음이 나기도 하고 창의적인 생각들이 떠올라 메모해뒀다가 실행해보기도 하죠. 그리고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얼마 전 8천억에 매각된 스노우폭스 그룹의 창업자인 김승우 회장은 또 다른 저서인 사장학개론에서 자신은 대부분의 결정이 필요한 일은 즉각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지만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3일 정도 금식하면서 심사숙고해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쓰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가포식 과정이 일어나 뇌와 몸의 기능을 좋게 만들어 정신이 맑아지기 때문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의 손에서 탄생한 다비드상은 그 시대의 조각 예술의 정점에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돌덩이에 불과했을 그 다비드상을 완성한 미켈란젤로에게 어떻게 그런 완벽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냐고 물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부정의 통로를 의미하는 비아 네가티바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개념은 철학이나 신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주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거나 대조적인 개념을 부정하거나 배제시켜 나가면서 본질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추리소설에서 탐정이 사건 해결을 위해 불가능한 것들을 모두 배제하고 남은 것이 범인이다라는 방식이 자주 사용되는데 비아 네가티바도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불필요하거나 본질에 맞지 않는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결국 진실이나 본질에 도달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이 개념은 영상의 주제인 자가포식 과정이 몸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 더 나은 몸을 유지하는 방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도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것들을 제거한 사람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곤 합니다.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것들을 제거해가면서 다비드상 같은 것만 남기는 게 진짜 나를 완성시키는 게 아닐까 하고요. 자가포식이 몸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건강한 몸을 재구성해내듯이 미켈란젤로가 다비드가 아닌 것을 모두 깎아 희대의 조각상을 완성시켰듯이 우리 삶도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고 벗어던져 완성시키는 것이라면 내가 아니거나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해가면서 나를 완성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